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단 침공으로 주변국들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동안에 중립국이었던 국가들마저도 나토에 동참하니까 유럽의 정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이 러시아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까지도 나토에 결국 가입하게 된 겁니다. 일단 러시아에게 있어서 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을 따라서 중립 노선을 지키려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나토하고 협력 관계만 유지를 해왔었는데, 29일 이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식 가입을 위해서는 이 나토 30개 회원국들 정부의 가입 의정서 서명 그리고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자체가 나토에 있어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중대한 확장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안보 지형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당장 이 러시아하고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국경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하고 나토국의 접경은 1,215km 정도였는데, 핀란드와 러시아하고의 육지 접경만 1290km에 달하니까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방위 자산을 집중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나토 입장에서도 바로 그 북유럽 지역의 방위가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는 이미 나토 가입국인 리투아니아하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국방력 강화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참여였는데, 이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북방 유럽의 안보 강화가 당장 나토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접한 발트해에서의 나토 세력 강화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러시아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북극권에서의 나토 확장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스웨덴의 전력 요충지로 이 발트해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길이 170km, 폭 52km에 달하는 이 고틀란드 섬은 이 나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지정학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토는 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맞춰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 푸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서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또 사실상 이 나토 가입이 기정사실화되니까 푸틴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러시아는 이 핀란드 국경에 배치되었던 병력까지도 다 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푸틴이 나토에 가입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서 보복을 할 능력 자체가 없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푸틴은 29일 이 나토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무기 인프라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나 그런 푸틴의 장담도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나토가 이 북유럽 지역의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선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의 대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또 스페인 로터 이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구축함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나토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서 폴란드에는 미 육군 5군단 사령부가 영구 주둔하게 됩니다. 5군단은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에는 방공 체계를 강화하고 또 루마니아에 병력 3,000명과 2,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을 순환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보다 약 2만 명 정도 늘어난 10만 명 수준이 됩니다. 또 나토 회원국들도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각 나라별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토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동유럽 동맹국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나토는 현재 4만 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을 가지고 있는데 30만 명으로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토의 동유럽 전력 증강은 러시아를 상대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나토군 주둔을 희망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해 연안 3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러시아 푸틴은 나토의 추가적 확장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나토의 확대라는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축소를 원했지만 이제 그는 자국 국경에 더 많은 나토를 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흐름과 함께 나토의 전략 개념에 러시아가 최대의 적으로 규정되고 더불어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설정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 그리고 이 러시아, 중국이 주축이 된 반서방 진영 간의 신냉전이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1991년 소련의 붕괴 후에 희미해졌던 동서의 경계선이 31년 만에 또다시 선명하게 부활한 셈입니다. 이런 신냉전 체제를 반영하듯 6월 하순에는 서방 진영 대 반서방 진영 간의 대대적인 세교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29일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렸죠. 이 두 정상회의는 한마디로 서방 진영의 총결집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 푸틴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나토와 국경을 맞댄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수개월 안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푸틴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 이 중국의 시진핑은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었고 또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규합한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에 10억 달러, 그래 한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진 인민일보는 25일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 이어서 24일 열린 브릭스 확대 정상회의 성격의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13개 개도국 정상이 참가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은 브릭스를 확대하면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진영 간 블록 경쟁은 신냉전의 개념에서 본격적으로 격화되고 있는데 양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여러분이 뻔하게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경제력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동시에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는가에 따라서 이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 간의 승부도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반서방 진영의 중요한 축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는 끝장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디커플링도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동시에 중국을 향한 기술 제재 강도도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서방 진영의 반러시아, 반푸틴 움직임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길을 지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본인의 삶 여임을 위해서도 유리하고
공산당이 중국을 집권하는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러나 시진핑의 그런 판단이 엄청난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중국의 인민들은 어떻게 시진핑의 얼굴을 대하게 될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